안녕하세요. 세상 공부 트리거입니다. 왜 공부해야 할까요? 혹시 이 물음에 확신에 찬 대답을 할 수 있으신지요? 공부를 해야만 하는 이유를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자유롭기 위해서라고 대답할 겁니다. 모든 개처음인 인생은 온통 두려움과 불안감을 줍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이 물음표를 머릿속에서 만지작거리며 무엇 하나 시원시원하게 쭉쭉 내달리듯 결정하지 못하고 시간을 허비하곤 합니다. 왜 머뭇거릴까요?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디까지 알아야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한 우물을 파야 할까요? 두루두루 폭넓은 지식을 갖춰야 할까요? 돈을 벌려면 한 우물을 파야 하고 무리를 이끄는 리더가 되려면 폭넓은 지식을 갖춰야 한다고 합니다. 돈을 벌면 전문가를 불러 서비스를 받으면 됩니다. 그러나 돈을 쓰는 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명제는 뭔가 상당히 부족해 보입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폭넓은 지식을 갖춰야 사람을 보는 안목이 생기고 제대로 된 전문가나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이 생깁니다. 사실 돌아보면 사람들이 만들어낸 대부분의 범죄나 사회적 문제는 안목이 부족해서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 많은 지식들은 서로 연결되고 어떻게 한 길로 향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곤 합니다. 물론 자신이 어느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지 못하면 경쟁력을 갖추기 어렵고 인건비 경쟁에서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게 됩니다. 깊이에 대한 필요와 폭넓음에 대한 열망 사이의 딜레마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조지타운대 실정영경학과 닉 러브그로브 교수는 스워브란 책에서 필요와 열망 사이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후회를 덜하게 되는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제프 스킬링은 세계적인 컨설팅 그룹인 맥킨지에서 13년간 재직하며 고위 임원으로 승진했습니다. 이후 그는 금융투자회사인 엔론에 합류해 조직 쇄신 담당 임원이 되었습니다. 2004년 스킬링은 사기와 내부자 거래 등 35개의 죄목으로 기소되어 24년 징역형 과사천 500만 달러의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하버드 경영전문대학원 클레이튼 크리스텐슨 교수는 친구였던 스킬링을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대학원 시절 그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똑똑하고 가족을 사랑했죠. 그가 나쁜 짓을 했다는 것 자체도 놀라웠지만 그렇게까지 대담하게 그런 짓을 저질렀다는 게 충격적이었습니다. 뭔가가 그를 단단히 잘못된 방향으로 이끈 것 같습니다. 미국 최고의 비즈니스 리더로 칭송받았던 친구의 몰락에 놀랐던 것입니다. 닉 러브그로브 교수는 깊이보다 넓이가 더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사실 사회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는 파장을 일으키는 범죄들의 공통점이 어느 분야의 전문가라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대장동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의 직업을 보면 남들이 부러워하는 법률가, 회계사들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기술적 전문성에 대한 집착이 지나친 수준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깊이가 무기가 되어 초전문가의 시대에 진입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비약하자면 외과 의사들도 초전문화가 되어 오른쪽 귀 수술 의사와 왼쪽 귀 수술 의사가 따로 있다는 농담을 할 정도입니다. 닉 교수는 경고합니다. 점점 더 우리는 전문가를 필요할 때 찾는 존재가 아니라 항상 제일 먼저 찾는 존재로 생각하게 됐다. 이런 집착 때문에 이미 큰 대가를 치르기 시작했다. 전쟁, 테러, 빈곤, 소득 불평등, 기후변화, 교육, 건강 등 현대사회가 직면한 복잡하고 다차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각 분야 전문가들이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다양한 경험과 더 넓은 세계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참여가 결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폭넓은 교육과 경험이 어우러진 종합 능력이 더 중요한 시대입니다. 숭배하진 않아도 고마운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많은 세상이 우리가 현실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닐까요? 살면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싶은 욕망이 있기 마련입니다. 대기업에 취업해서 돈도 많이 벌고 싶고 공공기관에 취업해서 안정적인 직장 생활과 보람을 느끼고 싶기도 하고 단체, 활동을 통해 무언가 사회에 기여하는 삶을 영위하고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다양한 경험을 하려면 능력은 물론이고 멘탈도 굳건해야 합니다. 웬 멘탈? 사기업은 이익 중심으로 경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이익보단 정책 수립과 집행이 목적입니다. 단체의 경우는 이 둘의 성향이 믹스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자신의 업에 대한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닉 러브그로브 교수는 넓은 지식이 사회를 건강하게 하는데 더 중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만 넓기만 하다면 경쟁력 측면에서 뭔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폭넓은 지식은 어떤 지식을 말하는 걸까요? 첫째, 도덕적 나침반이 있어야 합니다. 자신만의 확고한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완전히 다른 분야, 환경에서 가치 충돌을 겪더라도 혼란을 피할 수 있다고 합니다. 둘째,
T자형.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폭넓은 삶을 살려고 할 때 가장 큰 리스크는 아는 건 많은데 제대로 하는 건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비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식의 중심축이 있어야 합니다. 보통 지식의 핵심축을 중심으로 넓게 뻗은 T자형 접근법을 펼치라고 말합니다. 자신만의 전문 분야를 중심으로 경험을 연결시켜 지식 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것입니다. 셋째, 응용. 가능한 능력입니다. 다양한 상황에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답이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조직, 기술, 환경, 자금 등 다양한 요소들이 변화무쌍하기 때문이죠. 군대에서와 기업 또는 종교에서의 리더는 다른 리더십을 요구받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능력은 나 자신을 리드하는 능력입니다. 넷째, 인적 네트워크 확장입니다. 자신과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에 안주하지 말고 다양성을 가진 사람들과 네트워크를 확장해 나가야 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경우 내각을 구성할 때 라이벌로 구성된 팀을 꾸렸습니다. 관점을 확장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기존 네트워크에서 사람을 찾다 보면 관점이 좁아지기 마련입니다. 다섯째, 상황 지능을 키워야 합니다. 달라지는 환경에 효과적으로 적응하기 위해서는 타고난 적응 본능을 관할하는 상황 지능을 위축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아는 것에만 자족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상황에 도전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이 겪는 고충 중에 가장 의외의 것은 지루함입니다. 같은 장소에서 매일 같은 일만 수십 년 하다 보면 무기력증에 빠지거나 위험한 실수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기피에는 4가지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만 협소한 시각, 의심스러운 신빙성, 예측력 부족입니다. 여섯째, 준비된 마음입니다. 폭넓은 삶의 가장 큰 이점은 선택의 폭이 넓다는 겁니다. 제약에 덜 영향을 받으면서 남에게 의지하는 것이 줄어들죠. 이는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가야 할지도 모른다는 말과 같습니다. 재밌는 건 성공한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됐어요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거의 우연인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알고 보면 그들은 준비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리더는 끊임없는 변화를 추구하지만 관리자는 안정을 원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